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걱정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아까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깜빡깜빡하는 게 자꾸 늘어나면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계시고 85세가 넘으면 3명 중 1명꼴입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거죠. 하지만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40% 정도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1.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활동하기. 첫 번째 방법은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활동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도 안 쓰면 줄어들고 약해지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계속 써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좋을까요? 책 읽기와 글쓰기. 먼저 책 읽기입니다. 책을 읽으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야기를 상상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 전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사실 장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설이든 수필이든 신문이든 본인이 흥미있는 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눈이 불편하신 분들은 큰 글씨 책이나 오디오북도 좋은 대안입니다. 글쓰기도 정말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는 것도 훌륭합니다. 글을 쓰려면 생각을 정리해야 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아야 하고 문장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뇌 활동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숫자 계산하기. 장을 보고 나서 거스름돈을 계산한다거나 가계부를 쓴다거나 간단한 계산 문제를 푸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카드 결제고 자동 계산이니까 머리를 쓸 일이 없는데요. 일부러라도 암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사과 5개에 10,000원, 배추 한 포기에 5,000원. 그럼 모두 얼마지?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고 그 과정에서 뇌가 계속 깨어 있게 됩니다. 악기 연주. 악기를 배우는 것은 뇌 건강의 최고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소리를 듣고 리듬을 맞추는 과정에서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악기를 배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년에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모니카, 오카리나, 우쿨렐레 같이 비교적 배우기 쉬운 악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악기 교실을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퍼즐, 수도쿠, 십자말풀이. 이런 두뇌 게임들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수도쿠나 십자말풀이는 문제 해결 능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직소 퍼즐 맞추기도 좋습니다. 조각들을 보면서 어디에 맞을지 생각하고 색깔과 모양을 기억하고 손으로 맞추는 과정이 모두 뇌 운동이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면 더욱 즐겁겠죠?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많은 두뇌 게임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종이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펜을 잡고 직접 쓰는 행위도 뇌 자극에 도움이 되거든요. 외국어 학습.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뇌에 매우 좋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이해하고 발음을 연습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서 어딨어? 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사용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영어가 부담스러우면 한자 공부도 좋습니다. 우리말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왜 새로운 자극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자극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똑같은 신문 기사만 읽는 것보다는 때로는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과학 잡지도 읽는 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접하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퍼즐만 계속 푸는 것보다는 퍼즐도 하고 스도쿠도 하고 십자말풀이도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를 번갈아 가며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새로운 것을 만나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회로들이 많이 생길수록 뇌가 젊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실천해 볼까요? 책 한 권 꺼내 읽기, 간단한 계산 문제 풀기, 십자말풀이 도전하기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두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운동이 뇌 건강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사실 운동은 치매 예방에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뇌에 좋은 이유. 운동을 하면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죠? 이때 뇌로 가는 혈류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혈액이 많이 공급될수록 뇌 세포들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죠. 또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뇌의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는 것을 돕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에서 이 물질이 많이 나오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계단 오르기, 가볍게 뛰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건 걷기입니다. 왜 걷기냐고요? 첫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 없죠. 둘째,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덜 갑니다. 셋째, 야외에서 걸으면 햇빛도 쬐고 자연도 보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효과적인 걷기 방법. 주 35회,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에는 10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옆 사람과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든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것보다는 약간 숨이 차고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걷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고개를 들고 등을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발은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듯이 걷는 게 좋습니다. 시간대는 언제가 좋을까요? 사실 언제든 괜찮지만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이 좋습니다. 너무 더운 한낮이나 추운 새벽은 피하세요.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쇼핑몰 같은 곳에서 걸어도 됩니다. 자전거 타기. 자전거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적어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요즘은 실내 자전거도 많이 쓰시죠? 복지관이나 헬스장에 있는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날씨와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실 때는 반드시 헬멧을 쓰시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세요. 넘어지면 다치기 쉬우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수영. 수영도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관절에 무리가 전혀 없고 전신을 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뛰어납니다. 수영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됩니다. 수중 에어로빅 같은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는 짧은 시간에 큰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파트나 집에 계단이 있다면 하루에 23층 정도씩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다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내려가기는 피하시고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내려갈 때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하면 금상첨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도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지거든요. 무거운 아령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제자리에서 까치발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준비 운동을 하세요. 목, 어깨, 손목,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고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본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숨쉬기가 너무 힘들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평소에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운동 강도를 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운동의 효과는 금방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건 운동의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지 몇 주만 지나도 머리가 더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304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효과 아닙니까? 자, 오늘부터 실천해 봅시다. 식사 후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기,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3. 혈관 건강 관리. 세 번째 방법은 혈관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뇌는 뇌고 혈관은 혈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수많은 혈관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뇌 세포에 전달하죠.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치매의 상당 부분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조직이 손상되어 생기는 치매죠. 또 알츠하이머 치매도 혈관 건강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큰 병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에 계속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오랜 시간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작은 혈관들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고혈압 치료를 잘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혈압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세요. 집에 혈압계가 있으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재는 게 좋습니다. 없다면 동네 병원이나 약국, 보건소에 가서 정기적으로 재세요. 둘째, 혈압약을 꾸준히 드세요. 오늘은 혈압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매일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약을 먹다가 임의로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셋째, 짠 음식을 줄이세요. 소금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국물 요리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도 짜지 않게 담그거나 물에 헹궈서 드세요. 젓갈, 장아찌 같은 염장 식품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 관리. 당뇨병도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1.5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혈당 조절입니다.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정해준 목표 혈당 범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되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특히 흰 쌀밥, 흰 빵, 떡,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신 잡곡밥, 통밀빵,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드세요. 과일도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과도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하루에 사과 반 개나 귤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약도 혈압약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밥을 조금 먹었으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지혈증 관리.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지방 성분들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죠.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결국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하려면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삼겹살, 갈비, 튀김, 버터, 마요네즈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세요. 대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도 좋은 지방이 들어 있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이 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치매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평생 피워온 담배를 이 나이에 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언제 끊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연 후 몇 년만 지나도 혈관 건강이 상당히 회복됩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제공합니다. 과음 피하기. 술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량의 술은 괜찮다는 말도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특히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에 소주 반 병 이상,
맥주 2병 이상 마시는 건 뇌에도 혈관에도 나쁩니다. 술을 드실 거라면 일주일에 12회, 소주 12잔이나 맥주 1병 정도로 제한하세요.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채소는 57가지, 과일은 12가지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 예를 들어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통곡물을 드세요.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훨씬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생선, 두부, 콩, 계란, 살코기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68잔 정도 마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혈관 건강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약 잘 챙겨 먹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활동 유지. 네 번째 방법은 사회적 활동 유지입니다. 혹시 사람 만나는 게 치매 예방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사회적 활동은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뇌에 좋은 이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매우 복잡한 일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대답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표정과 분위기를 읽고 감정을 공감하는 모든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즉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외로움과 우울은 그 자체로도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은 이중으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떤 사회적 활동이 좋을까요? 동호회 활동이 아주 좋습니다. 등산 모임, 요가 교실, 노래 교실, 서예, 동호회, 사진 동호회 등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 소재도 많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면 좋은 친구도 생기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건강체조, 노래교실, 댄스 교실,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등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경로당도 좋은 사회활동 공간입니다. 다만 경로당에 가서 그냥 TV만 보거나 잠만 자시면 효과가 없겠죠?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게임도 하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봉사활동도 아주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교회, 성당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본인에게도 큰 보람과 행복을 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종교 활동도 좋은 사회 활동입니다. 교회, 성당, 절 등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와의 교류.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와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들과 자주 통화하세요.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보시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멀리 사는 가족과도 자주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도 연락하고 지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주고받으세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세요. 중요한 건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경험도 이야기하세요. 질문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농담도 하고 웃고 떠드는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뇌에 좋은 자극입니다. 처음 가는 모임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친해지면서 점점 편해집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은 모두 뇌를 깨어있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균형 잡기. 물론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겁니다. 며칠씩, 몇 주씩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코로나19 이후에 사람 만나기가 줄어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다시 적극적으로 나가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모임에 나가보세요. 사람과의 만남, 대화, 교류는 우리 뇌에 가장 자연스럽고 즐거운 자극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5.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 5번째 마지막 방법은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과 스트레스가 치매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으시죠? 사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뇌 건강에 중요한 이유.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겁니다. 뇌에서는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쌓입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이 노폐물들을 깨끗이 청소해냅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계속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5시간 이하, 너무 긴 9시간 이상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하루 7시간 전후입니다. 숙면을 위한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까지 자거나 낮잠을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시원하게 1820도 정도 유지하세요. 침대와 베개도 편안한 것을 사용하세요. 셋째, 자기 전에 카페인과 술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는 오후 3시 이후로는 마시지 마세요. 술은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자기 23시간 전에 끝내세요. 너무 배부르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자기 전에 배가 고프면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같은 가벼운 간식을 드세요. 다섯째,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도와줍니다. 여섯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오후에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여덟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푸는 활동을 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 좋습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침대에 누워도 30분 이상 잠이 안 오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한다면 불면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도 뇌 건강이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단기간은 괜찮지만 스트레스가 계속되어 코르티솔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뇌의 해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 첫째, 운동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걷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둘째,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셋째,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정원 가꾸기, 뜨개질, 낚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넷째, 자연 속을 걸으세요. 공원이나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나무와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면서 걸어보세요. 다섯째, 웃으세요. 웃음은 정말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이 웃으세요. 여섯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덟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좋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치매 예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밤부터 일찍 자고 오늘부터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추가로 챙기면 좋은 습관. 자, 여기까지 치매 예방의 5가지 핵심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추가로 챙기면 더 좋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력 관리.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가 잘 안 들리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또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데 뇌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다른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느끼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요즘은 보청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작고 성능도 좋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삶의 질이 크게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큰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너무 크게 들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과체중이나 비만도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중년기 4050대의 비만은 노년기 치매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관리됩니다. 다만 너무 급격하게 살을 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달에 23kg 정도씩 천천히 빼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마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근육과 영양 부족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2030분 정도 야외에서 햇빛을 쬐세요. 팔이나 다리 일부만 노출되어도 충분합니다.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우유, 버섯 등에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정한 루틴 유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운동하고, 비슷한 시간에 자는 규칙적인 생활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이 리듬이 안정되고 호르몬 분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은 몸과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물론 항상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가끔 약속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가능한 한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정기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조금씩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인지 기능 검사도 받아보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뇌 손상 예방. 머리를 다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머리 충격이나 심한 뇌진탕은 위험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쓰세요. 욕실이나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면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것보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치매 예방 5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활동하기. 책 읽기, 글쓰기, 계산하기, 악기 배우기, 퍼즐 풀기, 외국어 공부하기.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주 35회, 30분 이상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을 하세요. 근력 운동도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셋째, 혈관 건강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고 금연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넷째, 사회적 활동 유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고립되지 마세요. 다섯째,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 하루 7시간 정도 잘 자고 명상, 운동,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여기에 더해서 청력 관리, 체중 관리, 비타민 D, 규칙적인 생활, 정기 건강검진도 챙기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내일부터 완벽하게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못 갑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모레는 책을 읽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생활 속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 여러분 자신이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